네,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프닝 벨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 시간을 또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지금 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또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네. 4단계로 또 격상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은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 금지. 네네. 네, 이렇게 또 되고 그러면서 재택근무 관련주가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관련주에 일단 대해서. 최근의 흐름은 네. 역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기승을 부렸던 이제 정치인 관련주들이 좀 더 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부상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일단은 이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재택근무 관련주 이제 대장주는 알서포트입니다. 네. 알서포트 보시면 이 종목이 작년에 보통 한 뭐 2,300원 하던 주가가 거의 뭐 23,000원, 10배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올해 이렇게 동향을 보면은 한 8,000원 정도가 거의 이제 저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지금 뭐 제가 차트를 뭐 띄워주셔도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일단 8,000원이 일단 거의 바닥으로 보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동안에 보면 이제 11,000원 선이 이때가 이제 어떤 저항선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이제 RSI도 지금 불꽃놀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전 고점 거의 아마 17,000원까지도 한번 여기서 한번 상한가 한번 치면은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네. 볼 때는 이렇게 좋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어서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마켓컬리라든가 배달의 민족의 그 콜센터를 구축해준 그런 회사가 또 ECS가 있어요. 네. 그래서 ECS도 우리가 그래서 재택근무로 또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링네트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휴네시온, 그다음에 이제 에이트원까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일단은 이 중에서도 결국에는 대장주가 제일 먼저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겠죠. 알서포트의 어떤 이런 흐름은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줄어들지 않는 한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또 정치인 관련주가 다시 부각이 된다면 또 코로나 관련주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완전히 뭐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완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서포트 대장주.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최동기 전문가님을 제가 작년부터 알고 지냈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재택근무주의 대장주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ECS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움네트와 휴네시온도 또 따라서 또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각 증시 상황 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황센터의 장유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시황센터 장유진입니다. 현재 오늘 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1%대 내림세로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1.59% 내림세 속에 코스피는 3,20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1.44% 내림세 속에서 1,01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현재 5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담아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4,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294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함께 물량 출회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가 오늘 2%대까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도 계속해서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오늘 계속해서 파란불 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69%까지 탄력 쳐지면서 26만 1,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1%대 내림세 속에 22만 6,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카카오게임즈와 시젠이 둘이 나란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카카오게임즈 0.75% 강세 속에 8만 900원 선에, 그리고 시젠은 2%대 강세 속에서 9만 3,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3%대 강세 받아내면서 9만 4,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SK머티리얼즈는 1%대까지, HLB 2%대까지 내림세로 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휴마시스가 오늘 12%대까지 강세 받아내면서 24,2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오늘 증시 플러스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현재 5%대 강세 속에서 34,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DNA 링크가 7%대 강세 속에 5,040원대에 그리고 수젠텍은 27,1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마켓컬리 관련 종목들입니다. 마켓컬리가 미국 상장에는 실패를 했지만 국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따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ECS가 지금 5%대 강세 속에 1,2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흥국 F&B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ECS는 마켓컬리와도 엮여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고요. 대장주 알서포트가 14%대까지 강세 키워내면서 1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지금 영림원 소프트랩도 3%대 강세 속에 13,000원대, 휴네시온이 그리고 2%대 빨간불 속에서 7,72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전기차 배터리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스텔란티스가 EV데이를 통해서 향후 41조 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2025년부터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배터리 공급이 많이 필요한 가운데 삼성 SDI와 고위 임원급 접촉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75만 8천 원대까지 찍었던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조금 내림세에서 72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LG 관련 소식입니다. LG 역시 K 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LG가 향후 10년간 15조 원을 투자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배터리 허브로 키워내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3대 핵심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국내 배터리 삼각 허브 구축, 전문 인력 육성, 그리고 밸류체인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살펴보시면은 80만 원 선에서 88만 원 선까지 90만 원대 턱 밑까지 많이 추격을 했었지만 현재는 84만 2천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BTS 신곡 발매 관련 소식입니다. 네, 에드시런 손잡고 돌아온 BTS 오늘 신곡을 발표를 합니다. 앞서 발표했던 버터라는 곡도 미국 빌보드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는데요. 오늘 발매되는 동명의 음반 속에 수록되는 곡 퍼미션 투 댄스라는 곡이 발매가 됩니다. 이번 BTS 신곡이 또 한 번 좀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하이브에 호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하이브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다가 지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신곡 발매뿐만 아니라 위버스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계속해서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주간 수급 동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 초에는 매도세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주 중반에는 1조억 원가량의 물량을 계속 담아내면서 지수를 뒷받침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출회해내면서 우리 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지금 4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개인이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홀로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아니, 네.
네, 바로 또 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또 보고 오셨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네. 카메라에 불이 들어왔는데 제가 딴짓을 하고 있어서 네, 바로 또 화면이 나갔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3,200선이 네. 위협을 받고 있죠. 지금 뭐 3,200선을 하회하기도 하고 지금 3,200선 이제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삼성전자 어떤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변곡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외국인이 저희가 이제 방송 도중부터 이제 매도세를 강화하면서 이제 선물에서 대량 매도해가지고 이제 어제 옵션 만기일날 이제 사고를 쳤죠. 네, 사고를 치고 이제 그렇죠. 오늘 이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일단은 한 3,200선은 일단은 여기서 아마 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지금 1,147원 거의 1,150원까지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환율 수준에서는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순매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선물의 순매도 규모가 거의 2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어제 어마어마하게 일단은 순매도를 보이면서 오늘 현재 2조 6천억 이런 어떤 규모를 하면은 과거에 보면 보통 이제 2조를 넘은 적이 없었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3조도 이제 넘긴 적이 있는데 네. 만약 이런 추세로 하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의 매도 규모 자체가 예를 볼 때는 3조에서 4조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일단은 하락하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또 어떤 그 섹터 자체가 어떤 상승하는 섹터가 뭐 우리 코로나든 뭐 정치인 관련주든 여러 가지 섹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급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은 뭐 지금 시간에 보면은 거의 뭐 매수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보다는 빠지는 종목이 거의 뭐 10배 정도 많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기대하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약간 오후 들어서 또 혹시 반등의 기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제 오늘 그냥 하면서 그냥 빠졌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주말에 또 어떤 또 변동사항 또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오늘 이렇게 너무 이런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일단은 뭐 이미 어차피 빠졌는 상태에서 팔아봐야 의미가 없고 또 이렇게 골이 깊으면 또 산이 깊기 때문에 제가 네. 볼 때는 아마 급반등할 수도 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괜히 또 이런 장세에서 다른 걸로 옮겨 타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만 또 이제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잘 지켜보시다가 네,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님 말씀처럼 또 월요일장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서 좀 좋은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주 동안 어떤 흐름을 좀 보였는지 또 하락장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이슈킹에서 또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텐데요. 우선 좀 전반적인 분위기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좀 거래량이라든지 좀 관전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뭐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 측면에서 좀 특징적인 특징주가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보시면 이제 그 흥국 FM이라는 종목이 이제 간편식 공부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거 보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일단은 뭐 6시 이후에는 우리가 식당에 뭐 2사람밖에 못 가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외식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결국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주문하는 어떤 그런 택배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택배 관련주, 그다음에 뭐 우리 골판지 관련주라든가 네. 결국 이런 종목들의 어떤 그 매기가 지금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이제 SK텔레콤이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뭐냐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오늘도 레포트를 보면은 분할하기 전에 SK텔레콤을 담아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좀 오늘 조금 상승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게임주인데 네. 지금 컴투스나 NC소프트가 지금 신작이라든가 올해 신작 발표한 종목들에는 어떤 그 게임에 대해서 인기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표가에 대해서 계속
이게 하향하는 그런 레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주들이 좀 네. 반등하기는 조금 시기상정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좀 살짝 오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일단은 네. 이제 돋보이는 게 카카오 게임즈니까 지금 네. 뭐 시청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마 이런 어떤 그 탄력성이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계속 강세. 그러니까는 가는 종목만 가는 이런 장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네. 때는 이런 어떤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편승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아마 조금이라도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입니다. 이럴 때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마음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좀 섭섭하거든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안 오르고 남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오르는 듯한 그런 기분이어서 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게임 관련주 컴투스와 NC소프트 뭐 이런 것들에 좀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네. 제가 보면은 우리 그 일부에서 네. 이제 우리 강승미 전문가가 이제 추천한 종목들을 보면은 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스테디하면서도 어떤 때 이제 테마성도 조금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즉 이런 종목들이 그 현 시류에서는 맞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부에서 추천한 종목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가지고 오시니까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하지만 항상 또 투자하실 때에는 또 뭐 본인의 판단에 맡기고 또 책임도 따른다는 점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시고 단기적인 수익률 또 그리고 또 항상 손절가를 책정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 가지고 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죠. 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의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서 혹시 뭐 또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우리나라 어떤 섹터를 보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뭐 자동차 쪽이 좀 그래도 좀 굉장히 좋게 보이거든요. 아, 이제 네. 보면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증권사 레포트 이제 추천 종목 보면은 이제 추천 종목이 많이 빠지는 종목이 제가 볼 때 한국 타이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가 지금 5만 원대 초반에서 5만 원이 지금 뭐 깨지기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보니까 거의 뭐 8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국 타이어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그 좀 하락한, 뭐 다른 종목들도 하락했지만 최근에 보면은 거의 10% 이상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우리가 좀 빠졌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은 아마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아, 네. 원래 저기 최동기 전문가님은 뭐 이렇게 사세요 막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심 가져보라고 얘기하시는 종목들을 보면은 항상 꼭 좋은 수익을 좀 가져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분할 매수 얘기하시는 것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하반기에 좀 좋은 수익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가지고 또 추후에 또 좋은 수익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한 주 동안 또 금요일이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하락률 상위 10종목 또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7월 5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네. 이제 하락률 상위 10종목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월요일 날은 상승률, 금요일 날은 이제 하락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뽑힌 등재되는 종목들이 테마주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테마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어떨 때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는데 네. 그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신 있게 얘기를 못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또 오를 때는 또 동시효과부터 오르기 때문에 동시효과에 올라서 잡아야 또 그날 또 급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요새는 이런 어떤 전략들을 하냐면은 이런 이제 세력들이 만약에 전날이 이제 시간에서 올려버려요.
그러나서 이제 그럼 오늘도 강하게 되니까 네. 이때 이제 파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반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우리 일반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에서 이제 그 또 시간이 2시간 있거든요. 4시부터 6시까지. 네. 그럼 이제 세력들이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뉴스에 따라서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아마 이런 세력들이 노리는 거는 시간에서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것도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게 있고 아니면은 거기다 또 파는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네. 종목을 아예 그냥 시간에서 강하다 하면은 네. 몇 개 정도 일단 사는 거예요. 사놓고, 네. 사놓고서 일단은 그날 아침에 네. 파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뭐 길게 가는 건 상한가도 갈 수 있으니까 시간에서는 상한가 10%니까 아하. 만약에 그 다음날 상한가면 30%이기 때문에 네. 한두 종목이 간다 하면은 나머지 종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봐서는 플러스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긴 해. 이거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좀 고도의 기법이고 어느 정도 네. 이제 주식에 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걸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가끔씩 이제 지금 하락률로 이렇게 좀 짚어주고 계시지만 이제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종목들 중에서 하락률이 이제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또 전문가님이 그렇게 짚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하락률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이제 제가 딱 눈치를 챕니다. 요게 다음 주에는 좀 올라가겠구나. 네,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를 채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발 빠르신 분들은 딱 이제 눈여겨 보시다가 들어가시면은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한번 좀 저희 오프닝 벨을 통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이제 네.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씩 7월 하나씩 5일 보죠. 날 이제 네. 하락률 1위가 임팩이라는 종목. 임팩이라는 종목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네. 그래서 6월 23일 날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150억. 그래서 이제 이런 설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또 이제 윤석열 관련주 테마주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급등을 했는데 하락 추세로 전환하면서 이날 이제 급격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오르는 거는 왜 올랐냐? 이 회사의 어떤 사회 이사가 뭐 윤 총장을 지지하는 어떤 모임이 있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어떤 발기인을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테마주도 분류가 되면서 또 설비 투자 소식에 의해 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이날을 일단 하락으로 전환을 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뭐 거의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연구를 많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네. 하락률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제가 볼 엄청 때는 연구를 하셨어요. 금요일 날은 이제 목요일 날 그만큼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엄청 준비하고 오신다는 거. 네.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PCL이라는 종목도 사실 뭐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죠. 네. 이게 이제 진단키트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은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결국 이제 손해배상이 청구가 들어와서 이날 이제 16%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손해배상 금액이 이제 113억인데 서플라이 어그리멘트를 이제 했는데 의무 위반에 따라서 미화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일단은 관련 업체, 그러니까 MTJ라는 업체가 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DM 코리아는 일단 7월 5일, 그다음에 7월 6일 날도 일단은 하락률 상위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일단 역시 임상시험의 위탁 사업, 그러니까 CRO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날부터 이제 하락으로 하고 그다음 날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의 어떤 차익 매물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하락세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체리 브로는 일단은 이제 유상증자 아마 일단 주주 배정 후에 일반 공모 일단은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일단은 12.16%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스타코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관련주인데 아마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6월 29일까지는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6월 29일 이후에 최대 주주가 장중에 매도를 했다. 이런 뉴스가 알려지면서 이제 투신하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물을 출회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종목이 이스타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더스 기술투자는 이제 창투사예요.
네. 창투사라 보면은 최근에 우리 뭐 상장되는 종목 IPO에서 대박 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제도 보면 이제 창투사 관련주들이 또 저기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리더스 기술투자도 이런 어떤 거 창투사인데 아마 또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회사는 기타 법인도 매도를 하지만 계속 그 BW, 그 신주 인수권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매물 부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종목이 리더스 기술 투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강진실험은 이게 중소형 철강주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철강주 테마 때 순환매에서 올랐는데 또 이 회사는 또 안철수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안철수 관련주는 일단 어떤 정치인 테마에서 좀 퇴색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5일 연속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강진실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KBI 동국실업은 이 회사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오닉 5에 대한 공급 물량을 확대를 했다라 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모펀드 및 기타 법인이 일단 대량 매도로 일단은 하락을 전환했는데 이런 뭐 사모사채라든가 교환사채라든가 뭐 BW, CB CB를 발행한다는 자체는 좀 자금력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래서 아마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탈 소프트는 원래 이제 항만이랑 우리 컨테이너 터미널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그런 그 개발 업체인데 이 종목 역시 또 이재명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4월 9일 날 고점이 거의 뭐 28,000원이었는데 그 뒤를 계속 하락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토탈 소프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우에일은 일단은 뭐 철도 관련주 해가지고 뭐 대북주로도 계속 분류가 되고 또 뭐 최근엔 또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됐는데 최근에 보면 일단은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이런 또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대량 기타 법인까지 대량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임팩이라는 종목은 원래는 이제 삼형 케이블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로 이제 자동차 케이블이라든가 밸브, 그다음에 파킹 브레이크, 아마 이런 어떤 자동차 주로 부품을 생산을 회사인데 이 회사는 보면은 이제 주요 어떤 그 고객사들이 뭐 현대, 기아, 대우, 쌍용차 물론 해외에도 뭐 GM 여러 가지 이제 유수의 자동차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되고 실적 자체도 일단은 보면은 매출은 계속 3,500억 이상 유지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면 아마 작년에 130억을 흑자를 기록했고 1분기에도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규 여러 가지 설비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급등에 따른 어떤 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매물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옴으로써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7월 5일 날 보시면은 이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일단 차트 자체가 이제 6월 25일 날 보시면 어느 정도 고점을 유지하고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떤 모멘텀이 없음으로써 일단 RSI가 70 이하로 가면서 지금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임팩이 되겠습니다. PCL은 세계 최초로 고위험군 바이러스 다중 면역 진단 임상에 성공한 회사가 PCL인데 이 회사 자체의 어떤 이게 FDA에 일단은 성공을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소송이 걸려 있음으로써 주가 자체가 일단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DM 코리아는 역시 이 회사는 임상 시험 수타 기간인데 최근에 여기 그 제2 대주주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음으로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7월 초에 굉장히 올랐었거든요. 지금 6,000원대에서 거의 10,000원대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일단은 하락 추세로 일단은 전환한 모습을 보이는 게 ADM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리브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닭고기 관련주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조리 인플루엔자인가 돼지고기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뭐 돼지 무저고 전염병 그거 할 때 항상 이제 대체제로 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좀 이날은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역시 이 종목도 2,755원에 고점을 찍고서 이날 갑자기 뭐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때가 이제 매도 시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 잠시 좀 반등을 했지만 지금 완전히 뭐 2,000원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체리브로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스타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우리 뭐 부동산 관련 이런 종목인데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서 일단은 분류가 됐었죠. 이 종목도 일단은 계속 우상향으로 갔다가 지금 7,000원, 6,500에서 7,000원 요 어떤 그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은 하락 추세로 일단은 전환한 그런 모습을 있고 아마 추가적으로도 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이 이스타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 6일 날은 이제 신풍제약도 우리가 뭐 계속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이때 계속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있는데 피라맥스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임상 이상에서 유의적인 어떤 통계성 이걸 확보를 실패하면서 이날 이제 하한가를 기록한 게 신풍제약인데 네. 이 종목이 웃긴 게 뭐냐면은 당일날 또 시간에서 이제 이걸 공시를 해가지고 네. 장중에는 이제 올랐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하한가 가면서 전날 네. 이날이 이제 장중에 또 하한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아하. 하루 만에 일단은 상한가에 사신 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완전히 좀 이렇게 많이 실패한 그런 어떤 투자가 그렇죠. 됐겠죠. 신풍제약의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장세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그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임상이라든가 뭐 FDA 승인 이런 거에 따라서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데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가면은 주가가 계속 오르지만 네. 이렇게 이제 뭐 돌연과 돌발적으로 또 이런 뉴스 나올 때는 급락하기 때문에 뭐 네. 투자자들이 대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장중에 네. 나오면 어느 정도 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장 마감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네. 그냥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돌발적인 변수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정보 아마 그 걸려버리면은 도저히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잠수를 타야 되는 이제 속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마주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가 한번 잘못 흐름을 타면은 뭐 순식간에 뭐 절반 아니면 뭐 4분의 1까지도 떨어질 수 이런 자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테마주를 한다는 거는 이제 욕심이 일단 앞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테마주를 할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절매를 정하고서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그냥 단순히 그 욕심으로만 일단 투자할 때는 이건 아니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KD는 최근에 보면 이제 건설주해 가지고 기본주택 공급 주택 관련주해 가지고 KD 이 종목이 계속 올랐었는데 이 종목이 일단은 하락으로 일단은 반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M2I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여 가지고 또 상승세를 시연했었는데 투신이 일단 매도로 급락으로 전하는 종목이 M2I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이백은 뭐 아시겠지만 mRNA 관련주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기간 역시 아마 이익 실현 매물에 따라서 일단은 급락으로 반전을 했어요.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메신저 리보엑산 mRNA와 네. 짧은 간서 리보엑산에 적용할 수 있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어떤 개발을 완료를 해서 특허 출원했다 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이날은 기관들이 일단은 이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턴 바이오도 뭐 최근에 이 종목도 핫한 종목이에요. 뭐 어떤 때는 오르고 빠지고 하는데 네. 이제 코비박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네. 기타 법인이 매도를 함으로써 하락 추세로 전환했는데 러시아 코로나19 비활성화 백신 코비박 국내 CMO 생산 가능성으로 해서 급등세를 시현했던 종목이 넥스턴 바이오인데 이날뿐만 아니라 넥스턴 바이오는 이제 7월 7일 그 위에도 또 급락을 한 종목이 넥스턴 바이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즈백 WB는 일단은 이 회사도 역시 뭐냐면은 이날 이제 장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화이자 모더나 백신 15회분이 생산 협의 중에 있다라 가지고 이날 또 네.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정부가 이제 장 마감에 또 공시를 했죠. 뭐 공시가 아니라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주가가 일단 또 빠졌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종목들이 후보 종목이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하고 큐라티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관련주들이 일단은 이날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DM 코리아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경영권 분쟁을 해서 올랐지만 일단은 또 그런 이슈로 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신일제약은 이게 뭐냐면은
덱사메타존 관련주로 일단은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로 일단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뭐냐?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로 강력한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이런 제품이 되겠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루마티즘 관절염이라든가 통풍성 관절염 그다음에 버짐 일단은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이자 모더나 우리나라 백신 협력 이런 뉴스를 해가지고 급등을 했지만 정부가 사실무리하는 거를 발표를 함으로써 일단은 이날은 이제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요. 차 바이오텍도 이제 꾸준히 요새 보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마 면역 증강제 이런 어떤 차세대 면역 항암제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차 바이오텍은 뭐 기관의 외국인이 보면은 이게 이제 엇갈려서 사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동시에 또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하락으로 반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신풍제약을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제 62년에 일단은 설립된 회사는 굉장히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일단은 뭐 매출액은 계속 1,900억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제가 볼 때는 한 70억 정도에서 계속 그래도 뭐 수익이 나는 회사가 우리 신풍제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하락한 거는 이제 피라믹스가 우리 임상에서 유의적인 통계치를 확보 못했다가 이제 빠졌는데 역시 일단 신풍제약도 최근에 6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이 이제 하한가를 기록함으로써 다시 거의 뭐 원위치가 된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한 번에 10만 원에서 며칠 만에 뭐 6만 원까지 가니까 거의 뭐 40% 정도 이제 빠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D는 일단은 건설 사업도 하고 있고 통신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일단은 뭐 매출액도 일단은 뭐 계속 작년에 안 좋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이번 1, 4분기에도 일단은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아마 1,500원, 1,300원대에서 갑자기 뭐 며칠 만에 3,000원까지 상한가 거의 뭐 2번, 3번까지 쳤다가 일단은 이제 바로 그날 이제 이 음봉이 나왔죠. 장대봉 나오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일단은 전하는 모습이 KD. 그다음에 M2I는 일단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최근에 일단 급등을 했지만 이제 투신의 매도로 일단은 하락세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매출액은 거의 뭐 200억대에서 300억대 일단 꾸준히 나는 회사고 뭐 영업이익도 작년에 거의 뭐 100억 이상 난 회사고 그다음에 이번에 1분기에도 일단 매출은 97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3억으로서 일단은 준수한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아마 그 급등을 한 거 차트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날 투신이 일단 대량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말았죠. 그래서 일단은 M2I 이날 10,000원까지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백 역시 일단은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역시 일단 펩타이드 관련 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사용되는 거는 주로 치과인 골 이식제에서 치과용 일단은 컨디셔너와 치과 미백제 등에 일단은 사용이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날은 아마 기관의 대량 매도로 일단은 하락으로 반전이 됐는데 일단은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는 지금 55,500원 일단 고점을 찍고서 약간 하락을 했지만 아직은 이 종목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종목이 나이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턴 바이오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비박 관련주에 가지고 이제 등락이 이제 엇갈리는 모습인데 이 회사는 원래는 이런 어떤 바이오보다는 선반을 만드는 회사예요. CNC 선반이라고 이게 이제 C가 들어가는 게 좀 고급스러운 어떤 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CNC 선반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보면 이제 원래 하나 기계가 일단은 이 시장에서 독점인데 이 회사가 이제 시장에서 2위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회사가 넥스턴 바이오인데 갑자기 또 이제 바이오에 또 진출함으로써 일단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 바이오에 진출하면서
영업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넥스턴 바이오도 이런 어떤 그 바이오 분위기에 힘입어 가지고 13,400원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뭐 단기간에 뭐 상한가 3번 치면서 2배 정도 올랐지만 그 뒤로는 계속 그거를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 하락함으로써 일단은 다시 거의 원위치되는 모습으로 내려온 종목이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네. 이만큼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오를 때는 열강하지만 그렇죠. 그 이면에 또 열강하면서 사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눈물을 보이는 종목이 일단은 바이오다. 그래서 볼 때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득세를 하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잘못 들어가면은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넥스턴 바이오 7월 7일 날도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에너토코는 이제 우리 원전 관련주, 그래서 융성력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된 종목인데 원전 테마가 최근에는 좀 퇴색한 모습을 인해 가지고 에너토코는 이날뿐만 아니라 어제도 일단은 하락세를 시현한 종목이 에너토코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A+S는 이런 뭐 보험사 우리 대리점으로 얘기하죠. GA 법인인데 최근에 보면은 뭐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투자를 했다 가지고 하루 반짝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보니까는 대주주가 또 주식을 처분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뉴스를 이용해서 또 고가에 팔지 않았다면서 이날은 결국에는 이런 거 뉴스가 나오면은 기관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투신하고 기타 부분이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2일 연속 하락한 종목이 일단 A+S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풍 제약의 그 피라믹스 임상 결과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그 기업들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고 또한 연기금이 일단은 매도로 전하는 종목이 대용이 되겠습니다. M2에는 일단은 전환사채 관련은 사모펀드의 대량 매도로 일단은 급락을 했고요. KBI 동구실업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픽셀 플러스는 이는 이제 CMOS 이미지 센서를 설계를 전문하는 반도체 팹리스 회사가 되겠는데 전일 급등에 따라서 이날은 매물이 일단은 나와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폴라리스 웍스와 자동차용 VGA 센서 양산 소식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일성건설은 뭐 지난번에 건설 관련 기본 주택을 해서 이재명 관련주를 일단 상승을 했었는데 이날은 외국인의 매도로 하락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픈베이스는 최재형 관련주인데 이 회사는 일단은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을 했는데 투신과 외국인의 매도를 일단 이틀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PSMC는 일단은 경영권 이전 양수인이 계속 잔금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아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되면서 일단 PSMC가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반도체 부품인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양수인이 일단 잔금을 치르지 않음으로써 아마 이런 어떤 M&A 자체가 무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넥스턴 바이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토크는 이제 원전 관련주죠. 이제 보시면은 차트가 이제 19,000원 거의 2만 원까지 갔다가 네. 이거를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는 거의 뭐 절반 수준까지 내려온 정도 에너토크. 제가 볼 때는 1만 원까지 오면 한 번 더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이 정치인 테마주가 또 다음 주는 또 부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1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시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A+S 일단은 이 종목도 13,000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대주주들이 일단은 매각을 했다가 가지고 주가가 이제 빠지는 모습인데 아직은 추세는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거의 3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아직은 좀 확실하게 좀 다시 상승할 어떤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M2N 이제 철강 제품인데 철강 회사인데 이제 사모펀드가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36,800원까지 갔다가 거의 뭐 2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아직은 아마 좀 일단은 모멘텀은 없지만 이 정도면 좀 더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단 캐리소프트 이제 중국 최근 급등했다는 차익 매물 출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어제 외국인이나 투신이 이제 대량 매도를 했는데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에 따라서 영유아 관련주로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대주주가 일단은 라로스 윤데 이 회사가 일단은 장중에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에 따른 일단 차익 매물이 또 외국인님이 사모펀드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제약은 일단은 식약처에서
의약품 회수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삼성제약이 어제 13% 일단은 하락을 했는데 뭐 게라민주라든가 모아렉스주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일단은 회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휴먼에는 이제 전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어떤 차익 매물 출했는데 역시 이 회사는 코비바 판권 보유 기업인 팜바이오테크 어떤 지분 인수 계약 체결로 해서 급등을 했는데 이날은 다시 코비바 관련주들이 일단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역시 휴면엔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토크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국 비엔스는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이 회사는 네. 뭐냐면 대만에서 네. 일단은 식품의약품에서 코로나 치료 물질 그 앙크로키노놀이 약 100명 정도에서 일단 긴급 승인을 획득해가지고 급등을 했었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급등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일단은 출회를 어제 했습니다. 유틀렉스는 일단은 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국내 허가로 인해서 상승했는데 어제 외국인이 일단 대량 매도로 일단은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TNR 바이오팹은 일단은 최근 상승 추세를 했는데 네. 전환사채 발행으로 일단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존슨앤존슨과 생체 조직을 개발 중에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일단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단 PM 풍년은 일단 김동연 관련주인데 최근에 김동연 씨는 어떤 좀 언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퇴색되는 분위기여가지고 일단은 만약에 다시 재등장한다 그러면 다시 상승할 여력도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직 뭐 네.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선 관련주들은 계속 아마 네.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휴네시오는 이제 최근 급등했다는 반락. 일단은 뭐 재택근무해가지고 일단은 계속 올랐었는데 이날은 네.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제 캐리소프트는 뭐 장난감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 캐리 TV에서 네. 이런 회사인데 일단은 어제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가지고 그 동안에 상승한 걸 그대로 반납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어제 급등을 계속 이제 이 회사도 13,000원에서 거의 22,000까지 올랐었는데 어제는 네. 이제 어제는 뭐 대부분이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러네요. 그 정도의 차이예요. 어느 네. 종목이 많이 빠져서 일단 어제 하락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삼성제약도 아까 이제 여러 제품을 회수 명령해 가지고 어제 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5,200원에서 12,300원까지 잤다가 다시 이제 7,000원대로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약간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맞습니다. RSI 이런 종목은 좀 제가 볼 네. 때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종목은 계속 아마 추가적으로 하락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휴먼핸도 일단은 뭐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급등을 했는데 네. 다시 이제 어제는 이제 하락을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코비바 관련해 가지고 또 좋은 주가 나오면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토크는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지금 보면은 좀 추세 자체가 꺾이고 네. 추가 하락도 일단은 좀 보이는 그런 보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셨던 삼성제약이라든지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탈출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락장을 연출하는 하루였습니다. 또 오전장 계속해서 또 투자 전략 계속해서 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 관련주와 진단키트 관련주가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가는 주만 가는 장이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운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월요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